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폴란드에 판매하는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천무 발사대와 유도탄 및 장사거리탄 등을 공급하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19일에 폴란드와 맺은 기본 계약을 토대로 수출 장비의 수량과 금액, 납품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며 내년부터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천무를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다연장 로켓을 수출했지만 최근 튀르키예와 인도도 다연장 로켓용 탄도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튀르키예의 로켓사는 지난 5일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전술 탄도미사일인 칸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켓사 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MBRL에 사용되는 칸은 하이마스에서 사용하는 에이테킴스에 해당하는 미사일입니다. 튀르키예 로켓산이 개발한 전술탄도미사일 칸은 터키군에 배치한 사거리 780km의 보라의 수출 버전입니다. 현재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하에서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거리 280km 미만의 미사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튀르키예는 튀르키예군에 배치된 오리지널 보라와 사거리에서만 차이날 뿐 동일한 성능을 갖춘 칸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칸은 튀르키예의 로켓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MBRL에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마스에서 사용하는 에이테킴스에 해당하는 미사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칸을 어디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입할지는 의문입니다. 외신 기사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는 다층식 방공망 중거리와 장거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튀르키예가 개발한 히사르비나 히사르유 공급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히사르로 불리는 튀르키예제 방공 시스템은 15km까지의 공역을 커버하는 근거리 방공 시스템인 히사르A와 25km까지의 공역을 커버하는 중거리 히사르비까지 실용화한 상태입니다. 튀르키예는 2025년까지 탄도미사일의 종말 요격에도 대응한 장거리 방공 시스템인 히사르유의 개발을 마치고 튀르키예산 VLS를 탑재하는 이스탄불급 프리기탐과 건조 계획이 진행 중인 TF-2000급 구축함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튀르키예는 최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블룸버그 통신은 튀르키예가 비밀리에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의 로켓사는 지난 18일에 극비리에 개발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 타이펀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이펀은 앞서 설명했던 로켓산이 실용화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보라의 후속 미사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켓사는 지난 2017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보라를 실용화한 뒤 사거리를 확장한 보라2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보라2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로켓산이 극비리에 개발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 타이펀을 18일에 시험 발사한 것입니다. 흑해에 위치한 리제 알트빈 공항에서 발사된 타이펀은 561km 떨어진 시노팡 앞바다에 떨어졌으나 타이펀이 목표물에 명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언론들은 타이펀이 튀르키예의 최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이펀이 구조적으로 보라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타이펀은 그동안 로켓산이 개발 중이던 보라2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중해 문제와 에게의 영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리스에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도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피나카를 수주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개막한 인도 최대의 무기전시회인 데프엑스포 2022에서 인도는 아르메니아로부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피나카를 수주했으며 따라서 수년 전까지 전혀 무명의 존재였던 인도는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개막한 인도 최대 무기박람회인 데프엑스포 2022에서는 기간 중에 451개나 되는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는 인도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피나카를 1.8억 달러에 발주하여 모디 인도 총리가 2020년 2월에 발언한 2025년까지 50억 달러어치 무기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진일보한 셈입니다. 이미 인도는 필리핀으로부터 3억 7,490만 달러 상당의 브라모스 도입 계약을 수주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브라모스를 제한한 상태이고 아르메니아가 이번에 계약한 방공 시스템인 피나카는 나이지리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라르센엔터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40mm 한포인트 브라 40을 수주하여 이로써 인도는 필리핀의 브라모스 미사일을 수출한 데에어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무기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까지 해도 전혀 무명의 존재였던 인도는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나 신뢰성 증명 측면에서 경쟁국보다 못한 인도가 갑자기 국제 무기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주요 고객인 개발도상국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과 도입 비용 대출을 세트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며
만약 기술 이전을 철저히 통제하는 미국과 같은 무기 수출 정책을 채택했다면 지금처럼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튀르키예와 인도는 아직까지 해외 시장에서 한국만큼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인도는 2025년까지 무기 수출 목표액을 50억 달러로 잡았고 튀르키예는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무기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및 인도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사거리 400km의 대공 미사일인 PL-17이 등장하여 400km 앞에 상대를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군이 초장사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7에 실물을 탑재한 제-26을 공개하여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AWACS나 공중급유기 등의 항공기를 400km 앞부터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군이 실전 배치를 시작한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PL-15는 사거리 160km 이상인 미국의 AIM-120D를 사정거리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공군은 시계회 전투에서 불리한 입장에 내몰리고 있으며 미 공군은 현재 부랴부랴 AIM-260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더 드라이브지는 미 공군은 F-16을 개조한 무인표적기인 QF-16을 사용한 AIM-260 테스트를 2020년에 30회 이상 실시했으며 이 정도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AIM-260의 탑재 기체나 목격담 또는 사진이 일절 나오지 않는 것은 AIM-260의 외관이 AIM-120과 비슷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AIM-260은 미티어 미사일에 탑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램젯을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PL-15가 채택한 듀얼 펄스 로켓 모터와 같은 방법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F-22나 F-35의 미사일 휴대량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PL-15와 같은 듀얼 펄스 로켓 모터를 채택하는 것 외에 유도장치나 탄두 등 추진부 이외의 부분을 소형화하고 추진체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AIM-120을 웃도는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더 드라이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M-260의 탄두에는 여러 옵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직격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식적인 발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이야기들은 모두 추측의 영역이지만 정말로 AIM-260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실물을 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군도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비해 두 종류의 PLXX를 개발 중이며 그중 한 개는 램젯 엔진을 탑재한 PL-21입니다. 또 하나는 PL-15와 PL-21의 중간에 위치한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PL-17 혹은 PL-18인데 이번에 PL-17의 실물을 탑재한 제-26이 공개되어 눈길을 끈 것입니다. 게다가 PL-17의 사거리는 400km로 알려져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AWACS나 공중급유기 같은 기체는 더욱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 공군의 작전 효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F-35A의 항속거리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AETP 엔진은 앞으로 미 공군에게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PL-17을 탑재한 제-26이 공개됐다는 사실은 오는 8일에 개막하는 주하이 항공쇼에서 PL-17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PL-17 미사일이 주하이 항공쇼에서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